그리고 거기는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악어! 이렇게 피해야 돼. 악어? 이건 확 물려서 이제 이미 내 다리는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숲은 제가 28년 동안 이제 명상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서 초등학생도 읽으면 쉽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글씨가 크잖아요. 이 글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제 눈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에 이제 포틀랜드, 뉴욕, 캐나다 등지에 이렇게 같이 이 똑같은 마음에서 강연을 계속해서 많이 나눠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책을 오늘 선물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오셔서 뭐 하나라도 건져가니까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뭐 이 책은 여러분들 한번 펼쳐볼까요? 일단은 뭐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페이지가 1장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게 많은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 과잉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과다한 생각을 통해서 사람이 괴로움을 느낀다,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이 문제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걱정이든 두려움이든 미운 감정이든 시기하는 마음이든 질투하는 마음이든 이게 다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라고. 5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5페이지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이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진짜 나죠? 사실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은 매 순간 바뀝니다. 생각이 모두 나라면 수많은 자아가 존재합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자, 9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9페이지는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하늘을 보세요. 파란 하늘이 보이나요? 한없이 넓고 푸른 하늘, 무한한 하늘이 바로 당신입니다. 저기 하늘에 간혹 구름이 보이나요? 저기 구름이 바로 생각입니다. 저 구름이 바로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 창공, 허공은 비에 물들까요? 물들지 않을까요? 물들지 않습니다. 예. 비는 여러분들 내리고 난 다음에 창공을 적게 할 수도 없고 허공을 적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공은 어느 순간에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번개가 치든 어느 자연재해도 물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마음을 이 물들지 않는 창공과 허공처럼 느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구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비라고 생각했고, 생각이 바로 바다에 치는 파도라고 생각했어요. 심해는 파도에 물들지 않습니다. 심해는 오랫동안 저 깊숙한 지하 속에서도, 깊숙한 심해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죠. 다만 치는 것은 파도이고, 그리고 파도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바다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심해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느꼈고, 우리의 마음이 창공이라는 것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자, 1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13페이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긴 구름은 결국 사라집니다. 사라진 구름은 또다시 생겨납니다. 하지만 푸른 하늘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요. 구름이 끼든 바람이 불든 하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본래 푸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본래 청정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느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면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많은 생각들은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했던 생각, 일주일 전에 가졌던 감정, 일주일 전에 했던 느낌들이 여러분이 기억이 제대로 안 날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근데 이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다음날 또 먹습니다. 처음 먹을 때보다 맛이 덜합니다. 다음날 또 먹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과 느낌은 수시로 바뀝니다. 시간 환경에 따라 감정과 느낌은 변합니다. 그러니 다만 바뀔 감정에 신경 쓰지 말아요. 자, 우리가 바다 속의 심해는 파도가 치든 태풍이 치든 아무 변화에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해는 그냥 고요할 뿐이죠. 저는 이 자리가 우리의 본래 마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을 다 잡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 생각이 참 많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이 참 많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자명하게 꼭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이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뜻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허공과 같고 심해와 같고 창공과 같아서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가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보시는 자만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수행에서 말하는 참나의 자리,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자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의 자리를 만날 수 있다. 저는 수행을 깊이 해보신 분들은 그 자리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 자리, 본래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자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은 파도와 같고 바람과 같고 그리고 잠시 일어나는 느낌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제주도의 맛집을 찾아가도 오늘 아침 가서 먹고 점심 또 먹고 저녁 거기서 또 먹으라 그러면 실증 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정말 맛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는 총 6가지, 총 5가지 이렇게 느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마주하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여러분이라고 착각해요. 처음으로 보는 게 바로 눈입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코로 냄새 맡고 또 판단을 하고 혀로 맛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피부로 느끼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의식, 마지막 또 몸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생각하는 걸 본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육식이라고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해서 6개의 우리가 뿌리라고 합니다. 육근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를 통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본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양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한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여러분?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걸 먼저 마음속에 깨닫고 내가 지금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느낌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생각이다, 나의 관념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다, 다른 사람의 관념이다 라고 딱 마음으로 다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소리로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서로 존중할 때 이 사회는 싸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성격과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뭐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의 얼굴이 서로 다르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르고 여러분의 속눈썹의 개수도 다르듯이 누구나 다 다르다. 이 우주에 여러분 존재하면서 지구에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딱 내면
내가 지금 주장하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듣고 있는 이것들이 그냥 하나의 나의 생각이구나 라는 걸 알 때 사람이 겸손해지게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2600년 전에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그래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코로, 내 입으로, 내 피부로, 내 생각으로 느끼는 건 이 우주에 나라는 존재가 보는 색상이고 색감일 뿐이다. 그러니 내 주장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남과의 분별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난다. 거기서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난다. 오늘 배우자가 아침에 내가 밥을 했는데, 된장을 끓였는데 좀 짜다 하면 내 입에는 괜찮는데 당신 입엔 짰나? 당신 늙었나? 와 입맛이 와 그렇노?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이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입맛엔 짜요? 그래요. 당신 혀를 존중해요.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가 지금 나는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 친구는 한식을 먹고 싶어해. 그것도 오늘 같은 날에는 이걸 먹고 싶은데, 오늘 같은 날은 칼국수 먹고 싶은데 비가 와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 또한 내 생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생각에 얼마나 과잉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자리는 본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은 본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창공처럼. 내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자명하게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이 탁탁 들어와, 먹구름이 탁 떠올라, 비가 내려, 번개가 쳐, 태풍이 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에 계속되어 또 지나가요. 계속되어 지나가요. 지나가지. 여러분이 1년 전에 걱정이 지금 생각이 나나? 안 나시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많이 상담받는 게 어릴 적에 부모의 폭행, 언어폭력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 그 언어폭력에 대한 기억이 본인의 해마, 이 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거지, 현실에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자꾸 떠올리는데, 사실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는 살아계시고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자꾸 생각으로 되뇌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힘들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되뇌이지 않은 아이들은 연구 결과로 그 트라우마가 적게 일어나고,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되뇌인 아이들은 그 트라우마가 더 크게 일어나서 더 아버지를 저주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살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생각에 물들게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본래 여러분 거울처럼 반짝반짝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얼룩지고 어두컴컴해서 내 마음이 투명하고 거울인지 몰라. 근데 이걸 갈고 닦으면 내 마음이 본래 반짝이는 걸 알게 돼요. 이 갈고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또는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약 먹어도 잘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수행이나 마음 공부나 좋은 책을 만나서 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약도 도움이 충분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배합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삶에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본래 내 마음은 청정하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본래 내 마음은 깨끗하다. 본래 내 마음은 반짝이는 거울과 같다. 거울을 가만히 놔두면, 1년 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룩지죠? 그 먼지가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여러분들께서는 안 하셨다면 그 거울을 닦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회광반조라고 표현하는데, 용어로는
내가 나를 되돌려서 내 빛을 나를 비춰야 되는데 내가 나를 비추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남을 찾아서 자기가 치유받으려고 해요.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자꾸 어떤 스승을 만나야 되고 절에 가야 되고 성당에 가야 되고 자꾸 책을 봐야 되고 이게 이제 눈을 뜨게 되면 나를 닦으면 내가 내 마음이 흐린 게 금세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명하게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아픔에 물들어 있구나. 시기 질투에 물들어 있구나. 왜냐? 거울이 깨끗하니까 뭐가 하나 먼지만 닦아도 금방 닦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수행을 해온 적이 없어요. 닦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물론 여기 수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근데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그 수행에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뜬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본래 불성이고 본래 영성이고 본래 내 마음자리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닦아도 엉뚱한 데 닦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을 닦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20년, 30년 해도 괴로움 속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자리가 본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라는 걸 딱 자명하게 오늘 딱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닦아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뒷글만 있어도 금방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나 수행 공부는 매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양치질 하듯이. 식사 오늘 하셨잖아, 그쵸? 하고 난 다음에 양치질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치석이 끼지. 냄새가 나지. 이게 부작용이에요. 치석이 끼는 게 내 마음에 때가 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괴로움이나 작은 번뇌가 올라와도 들러붙어서 있는지 몰라. 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 그래서 안 닦아. 그래서 나는 힘든 인생이 하다 보면 내 마음의 거울은 이제 치석이 껴서 더 이상 스케일링으로 밖에 피가 질질 나면서 닦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큰 고통을 겪던가 큰 아픔을 겪던가 큰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를 질질 흘리고 스케일링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빼고 충치를 빼고 새로운 걸 넣을 때 아, 이제 내가 인생을 좀 알겠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착각했구나.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가면 안 돼. 그때는 이미 내 몸이 망가져 있고 뭐 암이 걸리든가 뭐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나 이런 것들 걸려가지고 뭐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갈고 닦는 게 수행자다, 수행인이다 이렇게. 그 숫자는 닦을 숫자잖아요. 실천할 행자잖아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양치질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대중을 만나는 게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가 있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행복을 얻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여러분들 입으로 따지면 음식을 먹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날 밤에는 꼭 수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나 여러분 뭐 필사나 좋은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편안하게 호흡을 한다든가 좋은 책을 보면서 읽어본다든가 확언을 한다든가. 왜냐? 확언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봅시다. 10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104페이지. 오늘 여기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하다는 생각. 그래요. 좋아요.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습관하면 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감사함을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4페이지 시작.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매 순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무 그늘에 감사합니다. 달빛에 감사합니다. 햇볕에 감사합니다. 바람에 감사합니다. 물랑모금에 감사합니다. 빵 한 조각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호흡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옆에 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이 시가 된다. 말은 씨앗이다. 말이 첫 시작이다.
말이 곧 기도다. 말이 곧 현실이다. 말이 곧 인생이다. 말이 곧 나다. 자,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말을 알다. 나는 배려하는 걸 알다. 나는 잘 들어준다. 나는 편안한 말투로 대화한다. 나는 말하는 것이 편하다. 나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나는 항상 가려서 말한다. 나는 말을 조심한다. 나는 부드럽게 말한다. 나는 좋은 말을 한다. 나는 화를 말만한다. 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한다. 자, 마지막 장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시작. 나를 회개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너무 애쓰지 말라. 잘하고 있다. 지금 그대로 괜찮다. 충분히 잘해내고 있다. 함께 살아줘서 참 고맙다. 나야 사랑해. 이런 말을 우리가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작용이라고 해요.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나야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고맙다, 우리 딸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12살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랄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바랄 여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거울을 보면서 그 시절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그때 그 상황의 명상인지 몰랐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기에 거울을 보면서 얘기한 게 바로 그게 거울 명상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든 얼굴을 보든 오늘 잘 잤니 나야? 고맙다. 오늘도 함께 파이팅 해보자. 그리고 밤에 이제 샤워하고 거울을 보면서도 오늘 하루 수고했다. 무탈하게 잘 보내줘서 고맙다 나야. 든든한 친구 나야 고맙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식은 어떻게 돼선 다르든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본인의 거울을 통해서 본인의 눈을 보고 본인에게 말을 걸어보는 행동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돈도 들지 않잖아요. 심심하지도 않아요. 재밌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하고 살아있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살아있습니까? 왜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죽지 못해. 좋은 말이에요. 왜 살아있어요? 아직은 숨을 쉬고 있어서. 숨을 쉬고 있어서 좋은 말씀. 왜 살아있어요? 태어났으니까. 왜 살아있어요? 모르겠죠. 자, 왜 살아있어요? 해야 될 게 있어서. 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고. 맛있는 걸 왜 먹어요? 배고팠어. 배고파서. 배는 왜 고파요? 안 먹었어. 안 먹어서. 왜 안 먹었어요? 바빴어. 바빠서. 왜 바빠요? 일이 많았어. 일이 많아서. 왜 일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게요. 그러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왜 늙어가요? 살아있으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늙어갈 일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예전에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형과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형을 만나고 기타도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김광석의 영정사진은 1996년 1월 6일에 멈춰 있어요. 그 사람은 32의 나이에 젊은 얼굴이 항상 영정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젊은 가수입니다. 왜냐, 그때 그 당시에 죽었기 때문에. 마릴린 먼로도 그렇고 많은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연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그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이 왜 나요, 여러분? 병이 왜 나요? 아프니까. 병이 왜 나요? 뭔가 잘못해서. 잘못해서. 좋습니다. 병도 나는 이유는 살아있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죽으면 이거 안 아플란가 동네 어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아이고 이제 그만 죽어야 되겠다 너무 아파서 이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삶 속에서 펼쳐지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의미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라는 거다. 근데 제가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199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삶에 대해서 보다 의미를 가지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가 있어요? 최근에?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왜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 마음대로 이제 인생이 안 풀리는 거. 남과 비교해서 남과 비교했을 때 처지고 있다는 거. 처지고 있고 뭔가 뒤처지고 있고 비교됐을 때 보통 누구랑 비교하세요? 주변에 좀 잘 음, 나가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한 적 없죠? 네. 맞아요.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캄보디아에 매년 가서 우물을 만들고 학교 길을 넓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음악 선생님, 캄보디아는 음악 교실이 없거든요. 음악 그 자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 월급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마존의 니카라가라는 중미에서 가장 큰 나라에 가서 이제 나무를 심는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학교에 그 녹슨물을 아이들이 먹고 빵 100원짜리 하나를 주면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거든요. 맨발로 다니고 그런 아이들을 보고 되돌아오면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늘이 없고 항상 맑아요. 눈빛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자본과 부가 결국 행복을 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방금 말씀 잘 하셨어요. 누군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위를 보고 비교를 합니다. 아래를 보고 비교한 적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사람이 죽어갑니다. 2초에 1명씩 평균 아파서 죽든 전쟁 나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그리고 1분에 1명 정도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또 제가 캄보디아와 니카라과 가면 물이 참 부족하거든요. 그 깨끗한 물이. 그래서 1년에 360만 명이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고 또는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물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됐어요. 지금 벌써 이제 올해는 이제 6번째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가 상수도가 잘 되어 있는 지금 제주도 얼마나 물 좋아요. 살다가 보니 그쪽 가보니까 아이들이 힘든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위로 향했을 때는 항상 나는 부족하고 허덕이는 존재의 마음으로 살았고 더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더 큰 걸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자기가 잘한 일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최근에. 잘하는 게 없어요. 여기 온 거 오늘 잘했잖아요. 생각 안 해요? 후회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고 네.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을까? 비가 많이 와서. 했는데 다른 일정이 좀 네. 있어서 했는데 일단은 얘기를 하고 먼저 가도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갔다 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최근에 좀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요? 최근에 좀 딸하고 좀 싸웠어요. 사춘기 딸이 이게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 몇 살이에요? 고2요. 고2. 네. 딸이 하나예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들은 몇 살이에요? 아들은 21살. 21살은 괜찮고. 21살은 네, 바둑 기사인데 바둑 프로 지금 와 있어서 아까 그래서 같이 있다가 지금 된 거거든요. 네. 사춘기 딸이 엄마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면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워. 본인은 학생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솔직히 그냥. 저는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생각. 그거는 엄마가 증인이 됐어야 이제 확실한 거죠. 청소년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엄마 말을 계속 잘 들으면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요. 그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고 자존심이라고 하고 또는 자립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딸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이 아이는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엄마가 마음으로 알면 돼요. 그래, 네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우리 딸 그랬어? 그래, 네 의견 존중한다. 그래, 네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되어 가는구나.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 자, 저기 남자분 한 분 계신데 최근에 잘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남자분. 네. 용기를 낸 게 저. 용기를 낸 게 어떤 데 용기를 내셨어요, 최근에? 그동안에는 저한테 익숙한 일들만 주로 해왔어요. 최근 들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 좀 해보고.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익숙하던 일들만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마음의 숲이에요. 자, 여러분은 누구나 마음의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숲은 정리정돈되지 않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숲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성한 숲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숲은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야 그곳이 길이 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맞아요. 그 길이 가장 편하거든. 다른 데 가면 가지를 쳐야 되거든. 또 위험할 수 있어. 독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길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긍정적인 마음의 길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의 길을 가진 사람도 있고 비교하는 마음의 길을 가진 사람이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욕심이 없는 길도 있고 착한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고 여러 수천만 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가신 길은 다 각자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또는 좀 힘들었다 또는 내가 힘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살짝 돌아서 뒤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돌아온 길을 살짝 되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살짝 되돌아가더라도 내가 이쪽으로 계속 가면 고통의 길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 또는 알코올 중독인 사람 담배를 태우는 사람 간암이 걸렸어, 폐암이 걸렸어. 괜찮다가 병원 가니까 암이 걸렸다는 딱 얘기 듣고 더 피시면 3개월도 못 삽니다 하면 그 길을 되돌아가요, 사람들이. 계속 가는 사람은 죽겠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아까 그랬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당신 3개월 후에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면 아무리 피고 싶고 아무리 먹고 싶은 술도 되돌아가고 끊어요. 죽는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 길을 가요. 힘들면서도 그 길을 가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에서 마약이나 뭐 술이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자기가 마음이 힘든 상황을 계속 그 길로 걸어갑니다. 왜냐? 왜 걸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 길이 익숙하니까. 그래. 그 길이 익숙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 중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한 아내분이 남편분이 자꾸 폭력하고 뺨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다는 거예요. 신혼 때부터 그랬고 지금 15년째 그러고 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그런다는 거예요. 술 먹고. 내 아이들이 있고 어릴 때 아이들이 있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내 인생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채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마음을 내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채환님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맞고 잠을 자던 습관이 내 몸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워도 잠을 자면서도 안 맞고 자면 불안한 거예요. 깨워서 또 때릴까 봐. 우리가 남성분들 군대 가서 불침범 써봤지만은
내가 오늘 밤에 불침범 1시간을 써야 된다 생각하면 잠을 깊이 잘 자기가 힘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불침범을 초반에 10시나 11시에 두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새벽 4시나 이렇게 되면 자면서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또 누가 깨우니까. 이거랑 똑같다. 우리의 의식 자체가 길이 편한 대로 간다. 왜냐? 맞는 것도 자기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맞는 길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시듯이 다른 쪽으로 턴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삶은 매 순간마다 내가 다른 길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산에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물이 몰려요? 골짜기로 몰리죠. 골이 깊은 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가장 빠르게 그쪽으로 물이 몰리는 곳이 여러분의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이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 상황에서 편안한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또는 슬픈 사람이 있고 애절한 사람이 있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걸어온 이 마음의 숲길을 여러분들께서 잘 조명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숲길을 평생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바꿀 수 없다.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갈 것인가? 우리 부모도 그 길을 갔고 우리 부모도 성격 급하고 우리 부모님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도 돈 없었고 가난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걸어간 길을 아이들은 보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그 길을 보고 엄마가 간 길이니까 그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걸어가. 그 길로. 그래서 엄마의 식습관, 엄마의 감정,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가 하는 말 이런 걸 아들들이 딸들이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저는 유전이라는 이름 포장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 팔자대로 살아는 말이잖아. 천이 아버지가 위암이 걸려서 저도 위암이 걸릴까 봐 자꾸 걱정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이 위암을 부르고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걸렸으면 아버지의 식습관을 먼저 보고 아버지의 성격을 보고 아버지의 생활 방식을 보고 내가 그것을 아버지가 간 숲길을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야 유전의 길을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유전적이어서 그냥 조마조마하고 건강검진만 잘하고 살아요. 그거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의 성격이나 식습관, 엄마의 성격이나 식습관, 그런 환경, 생활 환경을 내가 바꾸고 좀 더 덜 짜게 먹고 덜 맵게 먹고 아버지가 책을 읽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하고 화가 많았다면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내 마음을 되돌리면 다른 마음의 숲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막 내리면 내 마음의 숲길은 아직까지 작아, 좁아. 근데 본래 간 골짜기가 더 넓고 깊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쪽으로 물이 막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급한 마음이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내려가요. 또 차분하게 잘 하다가도. 그래서 사람은 급할 때 성격이 티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급하니까 살짝 일을 공부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 인생은 이렇게 못 고치는구나, 내 팔자가 이렇구나 라고 운명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의 숲길을 다시 터닝 포인트하고 조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 어떤 좀 즐거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냥 매일 적당히 즐거운 일은 있어요. 좋지 않았던 일이 있다면요? 안 좋은 생각들에 잘 안 빠지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는 좀 되게 자주 빠질 때가 있어요. 좋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한번 우리가 주제를 한번 담아보죠. 내가 그 생각에,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지금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마음가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 생각 빨리 사라져야 돼. 운동을 바로 해버리자. 또는 책을 읽자. 아니 뭐 이럴 때는 먹어야 돼. 이럴 때는 카페인 한 잔 해야 돼. 이럴 때는 뭐 호프 한 잔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변화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다른 마음의 숲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또 발생해요.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고해. 고는 고통, 해는 바다. 우리 인생은 항상 고해라는 거예요. 고통이 변함없이 올라온다.
그걸 일체계고, 일체 모든 세상은 고통 속에 있다. 이게 세 가지의 삼법인 진리입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 일체계고라는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사람,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늙어가요, 안 늙어가요? 병 한 번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안 아프면 아이고 사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고. 좀 늙어가면 또 고통인 거예요. 예뻤던 사람이 늙어가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못생긴 사람이 늙어가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다 예쁘신데. 예. 그만큼 내가 집착한 것이 깨어질 때 고통이 일어난다. 집착한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통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그래야 고통이 사라진다.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방금 질문하셨듯이 내가 거기에 안 빠지려고 노력한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 책 속에 여러분 가져가서 다 읽어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에 빠졌을 때, 어떤 욕심이나 집착, 분별 속에 빠졌을 때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숙이 내려가요. 이게 마음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원리. 늪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 긴장하고 긴장하면 더 깊이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러면 늪이 빠졌을 때 내가 가만히 일단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움직이면 빨리 들어갑니다. 늪에는.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도, 어제도 제가 평대리에서 새롭게 저도 스노클 장비를 하나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7시에 저는 이제 깜깜할 때 들어가거든요. 7시 깜깜하네요, 여러분. 바다 7시 한 40분 돼야 해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일몰을 바라보면서 저 혼자 저만의 공간에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황금빛, 내 몸이 황금빛처럼 이렇게 딱. 그래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나면, 허우적거리게 되면 몸에 빨리 힘이 빠져요. 가만히 있던가 고요하게 멈춰 있어야 돼요. 늪도 똑같아요. 생각의 늪도 똑같아요.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뭐가 할 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에 더 빠지게 됩니다. 왜냐? 빠지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보통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죠. 나쁜 생각이 더 오래 갑니다. 이건 뇌과학자들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대 때 잘해준 선임보다 맞았던 선임이 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이 잘해준 기억보다 뺨을 한 대 맞았던 기억이 더 오래 기억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뇌는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더 오래 기억을 합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생존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막아지고 병이 걸려봤기 때문에 혹시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 손을 씻는 거고, 마스크를 끼는 거예요. 옛날에 무기가 많이 없을 때 동굴에 살 때 짐승들에게 도전하지 않고 지켜보고 조심했던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막 덤빈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유전자 속에는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안전을 원하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하나의 DNA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부정적이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생존을 위한 당연한 그런 DNA와 내 마음가짐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첫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수행자는 앉아있고 자꾸 명상을 하고 그래서 수행이 느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행이 늘고 10년 갈 걸 3년에 빨리 좀 자등명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작정 수행만 하고 벽면수행만 하고 요가만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옛 성인분이 말씀하시길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수행은 법문을 듣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법문을 듣는 거. 들어서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요가를 하고 명상을 꾸준하게 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심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앉아서 눈 감으세요. 뭐 10분 명상하고, 또 이번에는 가슴 차크라를 어떻게 하고, 뭐 정수리 차크를 어떻게 하고, 그건 제가 유튜브에 3,000개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60만 명이 그걸 보고 있어요. 맨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명상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채널이 된 거예요.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명상센터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유튜브에 쳐서 체환, 호흡 치면 호흡이 몇 배까지 나와. 찾아서 들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돼. 근데 이 귀한 시간에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먼저 이해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성당에 가서 명상할 수도 있고, 가까운 절에 가서 할 수 있고, 바다에 가서도 할 수 있고, 틀어놓고 이어폰 딱 끼워놓고 편안하게 하면 되니까. 그거보다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이 올라왔을 때 내가 이걸 누르려고 하면 풍선을 바다 속에 넣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더 깊이 넣으면서 터져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팡 튀어올라요. 이게 우리의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기분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딸 때문에 힘든 마음이 올라오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터닝포인트, 새로운 거 하려고 하는 뭐 집착이 되면 그 괴로움이에요. 적당히 해야 되죠. 그것도 내 일에 맞춰서. 그리고 힘든 생각이 올라왔을 때 따라해 보세요. 이걸 꼭 해야 돼요. 감탄사. 연기하듯이. 연기하듯이. 왜냐하면 또 다른 나를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새로운 마음의 길을 가려면, 길을 가다가 니카라과 같은 데 가면 길이 없어요. 가다가 말 타고 가거든요. 말 타고 가다 보면 길이 없어요. 그러면 길 잃었네 하다가 저기 길 있어요. 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악어! 이렇게 피해야 돼. 악어. 이건 확 물려서 이제 이미 내 다리는 없는 거예요. 모기 물릴 때 조심해야 돼. 말라리아 때문에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 기피제를 항상 발라야 되는데 나갈 때 안 바르면 또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탄사예요.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뭔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 연기하듯이 하라니까. 자, 한번 해보면 시작. 그러니까요. 좀 방정 맞지만 이제 제가 오바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좀 재밌으라고 지겨울까 봐 방정 맞게 좀 했지만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보통 우리는 생각 또 일어났네. 이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일어나. 나 진짜 미치겠네. 왜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 지금 명상하는 여잔데, 이렇게 책 읽는 여잔데, 나 바라나시 가는 여잔데, 인스타 팔로우 해놨는데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시작. 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말은 올라올 수 있어.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그래, 괜찮아. 지금 세 문장을 했어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마지막 4단계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입을 작게 해서 촛불 불듯이 다시 한번.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든 잠시 일어나든 소파에 앉아 있었다면 잠시 거실로 가든 베란다로 가든 몸을 잠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는 걷기 명상을 하면 좋아요. 체환 걷기 명상 유튜브에 나중에 치면 그 7단계가 나와요. 그걸 한번 반복해 보는 것도 좋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자, 시작. 1단계. 생각이 올라왔구나. 두 번째.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요렇게 하는 게 관조법이에요. 관찰한다. 내 호흡을. 이걸 이제 인도에서는 위빠사나, 내가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차림 명상 또는 마음 챙김 명상, 외국에서는 이걸 마인드풀리스. 매 순간마다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올라올 수 있어. 괴로운 마음은 평생 올라옵니다. 명상을 수십 년 하던 올라와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명상가들은 10초에 그냥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 3박 4일씩 가지고 있죠. 중생들은 우리가. 그래서 올라오지 않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희가 지금 제주에서도 저희 단체가,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하는 일이 해양 쓰레기 줍는 프로젝트를 해요. 지난주는 1박 2일 동안 우도 가서 총 60포대의 쓰레기를 주웠어요. 우대 가서. 여기 지금 쓰레기 같이 주우신 우리 분들이, 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생각하는 게 주워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양 쓰레기는. 그래도 제가 수영하고 평대해변에, 또 월정리에, 또는 세화해변에, 함덕해변에 가면 물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하죠. 가끔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앞에 보면 깨끗한 면도 보이지만 쓰레기도 항상 있어요. 공기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에도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고해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괴로움 없는 삶만 살려고 노력하다가 평생 허덕이다 죽어요. 산속에 있던, 저쪽에 기도 수녀에 계시던 수녀님들이든 다 그 안에 괴로움은 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한 스님 혼자 하시는데, 보살도 없이 혼자 관리하시는데, 스님이 스님은 괴로움이 없으시겠어요? 보살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살들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절에서도.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것은 없다. 다만 괴로움을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올라오는구나, 괴로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네,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하고 호흡을 한다. 일단 요 4단계를 먼저 기억을 한다. 누르면 누를수록 마음의 길은 그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그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요즘에 최근에 좋았던 일이 있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꿈꿨던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갔다 왔어요. 좀 괴로웠던 일이 있다면. 제가 한 2년 정도 되게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았거든요. 정신과도 가고 벗어나려고 많은 걸 했는데 점점 더 불안감이 심해지더라고요. 불안감을 되게 뭔가 미워하고 없애려고 했던 게 되게 잘못된 거구나. 그 불안감을 안아주고 그렇지. 인정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꿈꿨던 여행을 갔다 왔고, 그건 본인이 아주 기뻤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좋지 않았던 일은 오랫동안 있었던 마음의 불안감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불안감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울어도 괜찮아요. 치아빠가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언제? 2년 전에 친오빠가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수술을
했다. 그걸 가족으로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오빠의 마음과 심정에 큰 괴로움을 본인도 느꼈다. 본인은 오빠한테 해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때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오빠가 사고가 난 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오빠를 피했어요. 못 보겠다. 그 보는 게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너무 미안하고. 오빠한테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 그게 이제 그게 언제 정도 이제 2년 전? 오빠를 요즘에는 봐요? 한 번씩? 그러면 오빠에게 지금 눈물이 나고 지금 터진 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화의 시작이에요. 본인은 평생 여기서 말을 안 했으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가 해법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오빠가 자신의 다리가 절단된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족들도 오빠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왔어요. 2년 정도 왔으니까 오빠와 가끔 만난다면 오빠한테 이 얘기를 지금 했던 그대로 오빠 차 한잔해 하고 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본인이 오빠가 그렇게 다쳤을 때 가족이고 끔찍한 사고를 겪고 본인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오빠를 보는 것도 힘들고 그 상황을 인정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동생으로서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내 무의식 속에 지금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탁 터진 거예요. 이게 본인의 정화예요. 이거는 웃다가도 갑자기 그 일이 탁 올라왔던 거는 내가 지금 생각해서 일어난 걸까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걸까요? 바로 무의식이에요. 이게 무의식의 정화라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툭툭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런 걸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혼자 설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에게 질문했을 때 툭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빠에 대한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게 감추려고 하고 억눌러 놓은 거예요. 내 무의식 안에. 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본인의 생활하는데. 근데 내 무의식 안에 나도 모르는 슬픔과 미안함, 나도 모르는 그게 안에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즐거운 상황에서도 그 씨앗이 있고요. 평상시 나는 잘 살아가는데도 그 씨앗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그먼트 프로이트가 얘기한,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한 무의식의 이론, 꿈의 해석에서 나오지만 깊은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내 영향을 끼치고 내 꿈에 영향을 끼치고 내 무의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이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에게.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여기서 이걸 흉터는 있어요? 흉터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흉터는 인생의 흔적이에요. 흉터를 감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감추려 하는 마음이 있었고 오빠를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오빠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 그 보는 자체가 어린 나로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동생으로서. 그러면 이제 오빠한테 여기서 오늘 지금 잡아떼서 고름을 짜냈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흉터를 잘 마무리하느냐, 이거는 이제 오빠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요. 오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오빠 예전에 다쳤을 때 오빠를 보는 게 너무 겁이 났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무서웠어. 그래서 오빠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솔직하게 먼저 오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도 동생에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생각으로 오빠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빠는 다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먼저 터놓고 얘기하는 게 내 마음의 상처가 정화되는 일이에요. 오빠를 지금 그 말을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오빠를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치유되어야, 내가 편안해야 오빠 앞에서 내가 편안하게 받게. 그럼 오빠는 자연스럽게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먼저 자기 정화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릴 때 자녀를 막 때렸어. 근데 채화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딸한테 이제 시집 갔는데 뒤늦게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세요. 딸은 그걸 기억하고 맞았던 걸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기억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딸에게 얘기하면 엄마 뭐 그런 거 얘기해요. 나 다 잊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생 그게 있다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자식을 볼 때마다 그 미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나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정화되면 그 상대방은 알아서 편하게 바뀌어요. 자,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굴에 수천 개의 초가 불 붙지 않아도 단 한 개의 촛불만 딱 켜져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 피우려고 자꾸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늘의 별이 왜 빛납니까? 서로를 비추어지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서로의 빛에 반사되어서. 그래서 내가 먼저 자등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등불이 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등불로 빛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치유하겠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겠다, 이런 마음은 내려놓고, 내가 그 말을 솔직하게 해서 오빠 그때 미안했어, 오빠 내가 두려워서 그랬어, 오빠 그때 마음 많이 불편했지 나 때문에, 오빠 미안해, 2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말할 용기가 생겼네, 오빠 미안해, 내가 아직 그때 많이 어렸나 봐, 오빠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내 오빠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오빠에 대해서 귀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 오빠 참 고마워, 내 오빠가 되어줘서 감사해. 이렇게 오빠한테 얘기하면 오빠는 물론 감동할 수도 있고 감동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서 이제 오빠에 대한 미안함과 오빠에 대한 불편함이 편안하게 될 거예요. 그럼 본인도 모르게 더욱더 환한 내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때요?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